만약 지금 말씀드리는 8가지 증상 중에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몸은 소금물을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도 몸이 어딘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딱히 또 병원 갈 정도는 아니다. 이런 경우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가 맘먹고 병원에 가셔봤자 역시 정상이라는 이야기만 듣기 일쑤일 텐데요. 정상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안심되기는커녕 오히려 답답하기만 합니다. 내가 예민한가? 나이 탓인가? 이런 애매한 상황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애매한 증상이 소금물을 마시면서 사라졌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 역시도 이런 경험이 있었고요. 오늘은 내 몸이 소금물을 원하고 있다는 신호들 딱 8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미 몸이 그 신호를 보내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자, 첫 번째 신호는요, 몸이 자꾸 푸석푸석해지고 탄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피부가 매끄럽지 않고 뭔가 윤기가 없고 칙칙해 보인다. 거울을 봤을 때도 얼굴에 생기가 없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몸속에 수분이 부족한 걸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물을 더 마셔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물을 열심히 드십니다. 그런데 물만 마셨는데도 피부가 좋아지기는커녕 얼굴이 더 푸석푸석해졌다, 기운도 빠진다,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속에 체액이라는 건 맹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0.9%의 염분이 들어있는 소금물이거든요. 맹물을 계속 마시게 되면요, 우리 몸은 체액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물을 흡수하지 않고 오히려 밖으로 내보냅니다. 결국 마신 물은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고요. 그 과정에서 몸속의 수분과 미네랄까지 함께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수분은 계속 부족한데 몸은 더 건조하고 피부는 푸석푸석해지고 사람이 초췌해 보이는 겁니다. 단식을 할 때도 소금을 꼭 챙기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소금이 있어야 물이 사람 몸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요, 몸이 자꾸 무겁고 둔하다는 느낌입니다. 이게 참 애매한 증상이거든요. 뭐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고 검사해보면 다 정상이라고 하니까 그냥 내가 피곤한가 보다, 잠을 못 자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둔하고 무거운 느낌이 단순한 피로나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속 체액이 부족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체액이 부족하면요,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려면 산소랑 포도당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전달해주는 통로가 바로 간질액입니다. 세포와 세포 사이를 채우고 있는 그 0.9% 농도의 소금물이죠. 근데 이 간질액이 부족해지면요, 산소도 포도당도 세포로 전달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세포가 에너지를 못 만들어서 몸이 자꾸 무겁고 축 처지고 기운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커피를 마셔도 비타민을 챙겨 먹어도 뭔가 계속 피로하고 몸이 안 풀리는 느낌이 드셨다면 혹시 체액, 정확히 말하면 소금물이 부족했던 건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요,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변비가 잦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개운하지 않고 속이 늘 막힌 듯 답답하고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 또 변을 보더라도 시원하지 않고 몇 날, 며칠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요, 이런 증상 뒤에 소금 부족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위에서 위산을 만드는데도 염소이온이 필요하고요. 장에서는 나트륨이 있어야 연동운동, 그러니까 장이 밀어내는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소금이 부족하게 되면 위산도 줄어들고 장 운동도 약해져서 음식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고 속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은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도 차고 배가 더 민감해지고 자꾸 체하거나 변비가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다 소금 탓만은 아니겠지만요. 특별히 큰 병도 없고 식생활도 나름 조심하고 있는데도 이런 소화 불편이 계속된다면 몸이 보내는 소금 부족 신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럴 땐 식사 전에 따뜻한 물에 약간의 소금을 타서 마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위장의 혈류도 늘어나고 위산도 잘 나오고 장의 움직임도 조금씩 활발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신호는요, 어지럽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입니다. 특히 갑자기 일어났을 때 핑하고 어지럽거나
숨은 괜찮은데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맥박이 빠르게 느껴질 때가 있으셨다면요, 한번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요, 몸속 체액이 부족하거나 전해질이 불균형할 때 잘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액, 이 소금물이 부족해지면 혈관 안에 압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 몸은 그걸 보상하려고 심장 박동을 빨리 뛰게 만듭니다. 혈압은 떨어졌는데 심장은 쿵쾅대는 이상한 조합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또 나트륨은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전기신호에도 관여하는데요. 이 균형이 깨지면 부정맥처럼 가슴이 울렁거리는 느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 갑자기 다이어트를 시작하신 분들한테 자주 나타나기도 하고요. 물만 마셨는데도 자꾸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있다면요, 그건 물 부족이 아니라 소금 부족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럴 땐 물 한 잔에 소금 아주 약간만 넣어서 마셔보시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증상이 가라앉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요, 집중이 안 되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일을 하다가도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책을 읽어도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사람 말도 잘 안 들리고, 뭐랄까요, 계속 안개 낀 것처럼 머리가 무거운 느낌, 이런 상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걸 요즘은 브레인 포그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증상, 단순히 피곤해서일 수도 있지만요, 몸속 수분, 정확히 말하면 뇌세포 안팎의 소금물 농도가 깨져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뇌는요, 몸에서 가장 예민한 기관이거든요. 물이나 염분이 조금만 부족해져도 금방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면은 신경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이 매끄럽지 않게 되고, 그러면 생각이 느려지고 집중이 안 되고 기억력도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요즘 건망증이 심하네,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넘기지 마시고요. 혹시 몸속 소금이 부족한 건 아닌지 한 번쯤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요, 근육이 자주 떨리거나 쥐가 자주 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가만히 있는데도 눈꺼풀이 떨린다든가, 허벅지나 종아리 근육이 자꾸 꿈틀꿈틀 움직인다든가, 이런 증상 한 번쯤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또 어떤 분들은요, 자다가 새벽에 다리에 쥐가 나서 벌떡 일어나게 된다고도 하십니다. 이런 근육 떨림이나 경련 증상, 단순히 피로나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몸 안의 전해질, 특히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부족하면 이런 증상이 잘 생기거든요. 근육은 신경에서 전기 신호를 받아서 움직이는데요. 이 전기 신호가 전달되려면 전해질 균형이 잘 맞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만 마시고 염분을 충분히 안 챙기게 되면 전해질 농도가 희석돼 버리고, 그러면 신호 전달이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이 제멋대로 떨리고 갑자기 쥐가 나는 거거든요. 특히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린 날, 혹은 운동을 오래 하신 다음 날, 또는 저염식을 오래 실천하신 분들께 더 자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요, 요즘 따라 기분이 자꾸 가라앉고 이상하게 짠 음식이 당긴다는 겁니다. 괜히 하루 종일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마음이 자꾸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 혹은 별로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자꾸 짭짤한 게 먹고 싶고 국물이나 라면 같은 게 자꾸 땡긴다, 이런 신호도요, 사실 몸속 염분 부족에서 나올 수 있는 반응입니다. 우리 몸은요, 염분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식욕과 감정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뇌에서는요, 소금이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염분이 부족하면 기분 조절 기능이 쉽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더 민감해지고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 심지어는 불안감이나 우울한 기분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몸은 뭔가 부족할 때 그걸 본능적으로 채우려고 하거든요. 짠 음식이 땡긴다는 건 사실은 우리 몸이 염분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도 이런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요, 평소보다 짠 음식이 당기고 기분까지 가라앉는다면 그건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신호는요, 잠은 자는데도 자꾸 깨고 개운하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7시간, 8시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하다? 또 자다가 한두 번씩 깨고 깊은 잠에 잘 못 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수면의 질 문제 꼭
불면증이나 스트레스 때문만은 아닙니다. 몸속 염분이 부족할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특히 나트륨과 같은 전해질은 우리 몸의 수분 균형뿐 아니라 심박수와 신체 온도, 그리고 수면 호르몬의 리듬까지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전해질이 부족하면 이 리듬이 깨져버리는 거죠. 심장이 밤에도 너무 뛰거나 온도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자다가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건 몸이 안정되지 못하니까 잠을 자도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잠들기 30분 전쯤 온수에 소량의 소금을 타서 마셨더니 푹 잤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요, 혹시 요즘 자도 피곤하고 자꾸 새벽에 깨고 수면질이 떨어졌다면요, 내 몸의 염분 상태도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 몸이 소금물을 원하고 있다는 신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생기가 없다. 두 번째, 기초 대사가 떨어지고 쉽게 지친다. 세 번째,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가 잦다. 네 번째,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린다. 다섯 번째, 집중이 잘 안 되고 머리가 멍하다. 여섯 번째, 근육이 떨리거나 자주 쥐가 난다. 일곱 번째, 기분이 가라앉고 짠 음식이 자꾸 당긴다. 그리고 여덟 번째, 잠은 자는데도 자꾸 깨고 개운하지 않다. 이 여덟 가지 중에서요, 혹시 두세 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몸속 염분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갑자기 짜게 드시는 것보다는요, 하루에 한두 번 따뜻한 물 한 컵에 아주 소량의 소금을 넣어서 희석해서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식전이나 운동 전 또는 땀을 많이 흘린 날 혹은 기운이 너무 떨어질 때 가볍게 보충해 보시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몸이 먼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소금은 무조건 줄여야 한다.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지금 내 몸이 소금을 원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